한국불교 최대 축제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화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습니다.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등회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교 의례를 넘어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연등회 역사를 소개합니다. 연등회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종교와 성별, 인종을 초월하는 공동체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이번 쾌거에 대한 축하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이 100년 전 미륵사지 모습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광복 전까지 미륵사지를 찾은 일본 학자들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이 두 번째 크리스마스 콘서트 부디스트 온 크리스마스를 개최했습니다. 스님과 신부님, 목사님이 한자리에 모여 자비와 사랑을 전하며 청취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불교 최대 축제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화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는데요. 서울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된 유네스코 온라인 회의 중계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 설치된 모니터에 연등회의 유네스코 등재를 알리는 결과가 발표되자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고 모든 중생의 이고 등락을 기원하는 한국불교 고유의 문화축제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순간입니다. 연등회는 어젯밤 9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5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마침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민간 축제로 출발해 지난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이후 8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8년 씨름에 이어 21번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불교계에서는 의례 성격이 강한 영산제와 축제 형태의 연등회가 모두 유네스코에 이름을 올려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연등회 보존위원장 원행 스님은 유네스코 회의 중계 현장에서 연등회의 등재에 기쁨을 표하고 문화유산 보전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인류 무형유산 등재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어둠을 밝혀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는 연등회의 공동체 정신을 통해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연등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15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가 담긴 연등회는 종교적 의미에서 시작됐지만 오늘날 종교를 넘어 사회 구성원의 화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인류 전체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을 보여주고 약자를 배려하는 한편 정부와 조계종이 함께 보존 노력을 기울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이처럼 연등회에 담긴 화합의 가치가 전 세계에 전해지길 기원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연등회가 등재된 것으로 믿습니다. 불교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 보편적인 그러한 인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평화와 우애의 그러한 놀이입니다. 앞으로 세계인이 더욱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발원하는 연등회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무형문화재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교 의례를 넘어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체험 공간의 역할도 하는 연등회의 역사를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간 회의를 거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 유구한 한국 불교의 역사를 연등회도 함께 해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기원 법회와
제등 행렬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만장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경축하며 기뻐합시다. 서기 551년 진흥왕 때 처음 열렸다고 알려진 연등회는 주로 봄에 열려 겨울에 봉행되는 팔관회와 함께 신라의 주요 국가 행사였습니다. 국가 차원의 연등회는 신라 최대 사찰인 황룡사에서 열렸으며 삼국유사에 수록된 호랑이 처녀 전설의 배경은 흑륜사 연등회였습니다. 신라의 불교 전통을 이어받은 고려 역시 연등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에서 후대 왕들도 반드시 팔관회와 연등회를 이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면서 숭유억불 정책으로 국가 주관의 팔관회와 연등회는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민간 차원의 연등회는 줄어든 규모 속에서 계속 열렸습니다. 영조실록, 임하필기 등 조선 후기, 말기의 기록들에도 성대한 연등회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955년 조계사 부근에서 제등 행렬을 한 것이 현대 연등회의 시작이며 1975년 부처님 오신 날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돼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는 연등 행렬 외에도 불교 문화마당, 어울림마당, 회향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추가하고 전국적인 국민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시민들과 어우러져 세계인의 축제로서의 면모도 보이고 있습니다. BTN 불교TV는 개국 당해인 1995년부터 매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법회와 제등 행렬을 현장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모두가 부처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부처님 세상입니다. 연등 행렬의 큰 공덕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춥시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등회를 취소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불국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23일 토요일에 예정했던 연등 법회와 연등 행렬을 그리고 24일 예정했던 전통문화 마당 행사를 전격적으로 취소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연등회는 이제 한국 불교만의 축제가 아닌 전 세계인 모두가 지켜나가야 하는 소중한 인류 유산이 됐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연등회의 세계유산 등재 소식이 온누리를 적신 가운데 종교와 성별, 인종을 초월하는 공동체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이번 쾌거에 대한 축하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동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출발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또 다른 발걸음을 시작한 연등회. 인류 무형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은 연등회는 공동체 화합과 상생의 화두를 각인시키며 한국 불교의 저력과 감동을 다시금 온누리에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삼국사기를 토대로 고려와 조선, 현대에 이르러 전통을 계승한 점과 무명의 깨우침을 상징, 공동체 안녕을 끊임없이 염원한 연결고리로 남다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는 연등회 등재 소식과 함께 사부대중의 환희와 축하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먼저 영축총림 통도사방장 성파 대종사는 코로나 위기 속 연등회가 이룬 쾌거가 더욱 반갑다며 유구한 역사와 진화를 거듭한 불교유산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축제로 세상을 밝힌 오늘의 기쁨이 바이러스 종식으로 이어져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가 번져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온 국민이 참여해 무명을 밝히는 등불로 공동체적 가치를 더 높이고 있어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됩니다. 연등회의 세계유산 등재를 다시 한번 축하하고 오늘의 기쁨이 코로나 종식까지 이어져 희망과 상생의 화두가 더욱 번지길 염원합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 회장 본각스님은 연등회를 통한 차별 없는 세상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불교 문화를 기반으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라며 선조들이 꿈꾼 불국토와 고통 소멸이 담긴 불빛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행복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이 각박한 세상에 잘 연꽃처럼 펴내고 싶은
저희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온 국민 또 세계인이 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연등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평등과 화합을 향한 불자들의 환희도 이어졌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가치를 더했고 창의성과 다양함이 돋보인 형형색색의 등불이 자발적 모임을 통해 완성된 겁니다. 이에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은 이번 등재를 계기로 불자들이 협심해 더욱 숭고한 불교 문화 유산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이런 문화유산을 잘 갈고 닦아서 새로운 가치로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과 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연등회의 화두는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다가왔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불자 장애인들이 연등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종교를 초월해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널리 전파하겠다는 소원을 밝혔습니다. 전통 행사라는 그런 생각에서 많이 참석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계기로 해서 부처님의 그 법이 더 멀리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빛으로 글로벌 축제의 완연한 모습을 갖춘 연등회는 참된 불법과 함께 무명을 밝히는 찬란한 역사를 장식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인데요. 국립익산박물관이 100년 전 일본인들이 기록한 탑사진과 유물들을 모아 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5년 제작된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도면 청사진입니다. 탑 오른쪽에는 높이를 측정한 값으로 보이는 숫자들이 꼼꼼히 적혀 있습니다. 바닥에는 실제 보수에 쓰였던 콘크리트 부재와 보강 철물이 전시돼 일반인들에게 첫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10년에 조사를 마치고 1915년에 이제 미륵사지 석탑을 보수 정비하게 되는데요. 이런 콘크리트를 만들었고요. 콘크리트와 함께 이제 1층 통로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 사이사이를 이제 H빔 같은 것들로 막게 됩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이 100년 전 미륵사지 모습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100년 전 사진에 담긴 미륵사지 1300년 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전까지 문화재 조사를 위해 익산과 미륵사지를 찾은 일본인 학자들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비록 일본인들이 조사하고 기록한 내용이지만 문화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100년 전 사진 속에 담긴 미륵사지의 모습은 비록 일본인들에 의해서 촬영되었지만 그 역사적 기록조차 어떻게 보면 과거를 생각해보는 역사적 사실로 남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당시 조선 사람이 사진 속 유물들과 함께 등장하는데 구도가 좀 이상하다는 점입니다. 그 내용보다는 어떠한 이제 규모의 척도로서 스케일로 이용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본인들이 담긴 그 사진과 조선 사람들이 담긴 사진의 그런 구도와 각도, 모양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시에 오셔서 꼭 보셔야 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인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옆에 자리 잡은 국립익산박물관. 내년 3월 28일까지 복원된 현재의 탑과 100년 전 사진 속 석탑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BTN 불교라디오 올림이 두 번째 크리스마스 콘서트 부디스트 온 크리스마스를 개최했습니다. 스님과 신부님, 목사님이 한자리에 모여 자비와 사랑을 전했는데요. 캐럴도 부르고 청취자들과 소통의 시간이 됐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또 사라졌네. 그럼 다시 한번. 와, 크리스마스 트리야. 내가 본 크리스마스 트리 중에 제일 크고 멋있어. 스님과 신부, 목사, 가수들이 각양각색의 목소리로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들려줍니다. BTN 불교라디오 울림 청취자들은 자연스레 어릴 적 추억에 빠져듭니다. 진명스님과 김중현, 박시환, 황인선 등 4명의 BTN 라디오 울림 DJ들과 홍창진 신부, 김진 목사가 한자리에 모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가 축제로 즐겨보자는 의미로 기획된 이번 콘서트는 음악 공연을 넘어 나눔과 사랑, 화합의 자리가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BTN 불교TV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준비했다는 것에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갈등과 반목의 사회 속에서 종교 화합을 통한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종교가 들어온 순서로 말하자면 제일 먼저 들어왔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종교 문화에서는 가장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너그럽게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큰형님답게 큰 잔치를 벌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기뻐하는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인만 즐기는 잔치가 될 뻔했는데 이렇게 불자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즐기게 돼서 이 세상을 좀 더 기쁘고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크리스마스 콘서트 브리스트 온 크리스마스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BTN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습니다. 청취자들은 스마트폰 울림 앱과 네이버 TV,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DJ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2명의 이웃 종교 지도자들을 초대한 진명 스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모두 내면의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기 예수 성탄일을 진심으로 축하를 하면서 이럴 때 이런 계기로 우리 마음 안의 불성을 찾고 또 이웃 종교의 우리 신자들은 마음 안에 예수님을 또 주님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제주불교 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의 생애를 담은 동화책 고마워요 복려관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 없이 진솔하게 전달되는 스님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진땀과 고열로 말라가는 아버지와 아들, 물질하는 안악들의 비통한 울음소리, 사랑하는 이를 묻은 사람들의 고통은 복려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출가 이전 복려관 스님의 마음을 간결하게 써내려간 동화책 고마워요 복려관은 출가 후 관음사 창건과 항일운동 등 200년 제주불교의 암흑기를 끝낸 스님의 생애를 담담하지만 진솔한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려관 스님이 가진 그 여성의 강인함, 제주 여성의 강인함이라든가 그 또 항일운동 하신 분야 그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었는데 어른들이 읽을 수 있는 동화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동화를 제작하게 됐고요. 윤필 작가와 미국 조지아대 이양순 교수의 글과 미국 루스 앨런 작가의 그림으로 구성된 동화책은 동양의 이야기를 서양의 그림으로 표현하며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쫓긴 복려관 스님이 백록담에서 관음 기도를 정진하는 모습은 서양 작가의 시각으로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책을 감수한 해달 스님은 사실에 입각한 창작에 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복려관 스님의 국지관 생애는 절대적으로 이게 왜곡이 되거나 또 비화가 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원칙 하에서 픽션과 논픽션이 이게 적절하게 배합이 됐습니다. 이 동화에. 복려관 스님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제주불교 근대사의 올바른 시작점이 될 동화책 고마워요 복려관. 해달 스님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지금 성각자로의 험난한 길을 걸었던 복려관 스님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가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내 길은 내가 개척해 나간다는 이런 정신을 이 동화에서 복려관 스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BTN 뉴스 김건희입니다. 조계종 제11기 고시위원장에 부산 해인정사주지 수진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수진 스님을 비롯한 고시위원 스님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고시위원 스님들은 1차 회의를 열고 고시위원장의 수진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내년 각급 승가고시 일정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수진 스님은 고시위원 스님들과 함께 승가고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 승가고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진 스님은 승가교육진흥기금 2천만 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